합병 무효 해소. 그게 원성당 제절판의 순서로 보면은 먼저 원인, 합병 절차, 즉 계대해결 체보를 위반한 경우,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 승인 결의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합병 승인 결의가 통과된 경우, 이때 결의에 하자에 있어서 합병 등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총회결의 취소해소, 총회결의 부존재해소로 제기를 하고, 합병 등기 후에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합병 무효해소로 제기를 하는데, 총회결의 취소해소, 부존재해소가 합병 무효해소에 흡수가 되는 것이다. 반대 주주에게 주매청을 주지 않은 경우는 합병 무효해소의 원인이 아니다. 성질은 형성소송으로 소로만 제기 가능하다. 당사자, 피고는 당연히 회사이고, 원고는 주의감, 청산인, 파산관제인, 불승인 채권자. 제소기간은 합병 등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절차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관할에 전속을 하고, 회사는 지체 없이 소재기 사실을 공고한다. 수계해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병합심리해야 한다. 재량기가 가능한데 요건은 하자의 보완과 재반사정 참작이다. 판결의 효력. 승소는 대세요 불소급표. 이때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된다. 합병과 이 원고가 승소하여 무효가 됐을 때 등기와 무효 판결 사이의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재산은 공유이고 채무는 연대이다. 이때 재산은 공유이며 합유가 아니다. 합유가 아님을 주의.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분할 개념사항. 기본사항.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있는 규정이다. 분할의 구분. 단순 분할이란 가전이랑 반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단순 분할이란 분할 계획서를 통해 이 가전은 A 회사는 그대로 가전만, 반도체를 뚝 떼서 N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존속 분할이라고 하고, A조차도 없어져서 새로운 U1, U2의 회사로 되는 것을 소멸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멸 분할할 시에는 기존의 A는 해산 사유는 된다. 하지만 청산 사유는 되지 않는다. 분할 합병. 가전 A 가전은 반도체에서 가전은 그대로 A 회사로 남고 반도체는 뚝 떼어져서 B 회사랑 합병을 해서 분할 승계 회사, 분할 신설 회사가 되는 경우. 3.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이제 단순 분할처럼 가전과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져서 A와 N이 되는데 이때 반도체 N 회사의 주식을 A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때 분할회사 A 자체가 소유를 하면은 회사가 소유를 하면은 물적 분할, 분할 회사의 주주들이 소유를 하면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조문 적용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아둬야 될 건 문적 분할과 일적 분할의 개념. 분할 회사가 단순 분할을 위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물적 분할. 분할 회사의 주주가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면 인적 분할. 계약서.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한 건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으로 크게 나눠질 텐데, 단순 분할인 경우 분할 계획서를, 분할 합병인 경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한다. 분할의 효과. 분할의 효과는 포괄 승계로 분할 계획서, 분할 계약서에 따라 승계가 된다. 이때 분할 대가는 합병처럼 신주 발행, 자기 주식 이전, 금전 합병 교부금, 그 밖의 재산, 현물, 모회사 주식 이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자기 주식 이전과 모회사 주식 이전은 분할 합병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 분할의 책임. 원칙은 분할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예외로 분할 책임 결의가 가능한데 이때는 총회 특별 결의로 한다.
판례로 분할신설 회사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면 기존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채권자 보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분할 책임 결의했더라도 다시 연대 책임이 된다. 반대주주의 주매청은 단순 분할인 경우 X, 분할 합병인 경우 O, 하지만 소규모 분할 합병 시에는 X. 채권자 보호 절차는 단순 분할일 경우 X, 분할 합병일 경우 O이지만 단순 분할에서 분할 채무 결의 시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O. 절차와 분할 무효에서는 표의 전체 표 정리해서 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개념 자체는 부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H자동차 사례로 A철강이 H자동차에 이렇게 쫙 자회사가 되기 위해서 A철강의 주식 전체를 H자동차에게, 기존에 있던 H자동차에게 줘서 지주회사가 되는 것. H자동차는, 철강은 완전 자회사로 이 철강의 주주는 H자동차밖에 없게 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한빛은행 사례로 한빛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한빛투자증권 이런 애들이 한데 합쳐서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는 것. 근데 간이 소규모 시에는 존속회사는 완전 모회사로, 소멸회사는 완전 자회사로 명칭을 바꿔서 풀면 된다. 포괄적 교환의 법적 성질. 물적 요소의 변동이 전혀 없이 주주 구성만 변경이 되는 것이다. 채권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채권자는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이때 열람할 수 없다. 분할의 효과로 모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한도는 완전 자회사 순자산액에서 빼기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빼기 모회사 자기장부 주식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포괄적 이전 시의 한도는 순자산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만 빼면 된다. 이때 예외로 자기 주식, 금전, 현물, 모회사 주식을 주는 범위에서는 변동이 없다. 이사와 감사. 원칙은 최초 도래하는 결산기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을 하지만 예외로 주식 교환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회사는 1인 회사가 되며 이때 총회 소집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자회사의 주식은 주식 교환의 날에 이전이 되고 주권은 교환의 날에 취소가 된다. 효력 발생. 포괄적 교환인 경우는 교환의 날, 포괄적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문상으로는 둘 다 주식을 배정받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